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수선생 이강민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 코스피 유통업종에 있는 호텔신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면세점 그리고 중국 관련한 그런 종목들의 흐름이 좋죠. 면세점 매출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면세점주나 중국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국의 어떤 그 흐름, 사드 배치로 인해서 불편했던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좋은 흐름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따이공이라고 그러죠. 보따리상들의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면세점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요.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그런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사고를 가진 국가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한국하고는 다르죠. 민주주의 국가하고는 다르게 거기에는 어떤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곧바로 오늘까지 좋았다가 내일 당장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온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썩 추세적으로 갈 만한 그런 흐름 자체는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시장이 받쳐줘야겠죠. 지수가 계속 가야 돼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더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죠. 지금 호텔신라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최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죠. 저점이 10월인데요. 당시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잠깐 반등이 나오고 1월까지 빠졌다가 이후에 흐름이 강해요. 1월에 저점이 7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만 5천원 정도 왔기 때문에 50%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짧은 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추세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 긴 흐름을 보면은 역시 호텔신라는 과거에 엄청난 흐름이 나왔었죠. 자, 당시에 엄청나게 기업이 흐름도 괜찮았었고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게 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8,550원에서 14만 3천원까지 갔다가 엄청나게 간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기업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야 돼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추세적으로 어떤 흐름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에 적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의 흐름 자체는 역시 어떤 지수의 흐름과 연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2017년 이후에 또 강한 반등이 나왔다가 2018년 중반까지 좋았던 흐름이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수의 영향을 좀 받은 흐름이죠. 6월 그리고 10월에 또 크게 하락했었죠. 이런 부분은 지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어떤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꺾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더 가려는 힘이 있겠죠. 자, 그리고 추세적인 어떤 탄력이 살아있다고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이 살아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좋아지는 흐름이 있죠.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또 중국 쪽의 어떤 흐름이 좋아진다. 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은 조금 더 반등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메리트가 없어요. 자,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죠. 50% 이상 이미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여기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뒤늦게 뛰어들어서 주가를 조금 더 올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세력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데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뛰어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 여기에서 잘못 뛰어들면은 불나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여기에서 뛰어들 필요가 없고요.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흐름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120선 이하까지 하락했다. 그랬을 때
어떤 그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괜찮다, 시장의 흐름이 괜찮다 그랬을 때는 접근할 만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뭐 과거에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가격적으로 큰 매력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것이죠.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도 어떤 기관의 수급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 시장의 흐름이 괜찮다 그랬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시장도 불안하고 그리고 어떤 그 수급적인 흐름이 좋지 않다 그랬을 때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죠. 자, 최근에 수급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급 흐름이 최근에 기관이 1월부터 매수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를 해주면서 탄력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자,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작년에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2017년에 영업이익이 731억이었어요. 작년에 2091억이었었죠. 몇 배입니까? 거의 뭐 3배 정도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적에 늘어나는 추세가 뭐 사상 최저의 실적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실적의 증가세가 이제 주춤하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는 주가가 최소한 자, 여기를 뚫고 날아간다 그런 흐름은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을 때도 자, 그런 흐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지 않습니까? 이건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빠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는 크게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폭이 컸을 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만은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면세점 관련한 이슈나 또 그리고 그 단기적으로 시장이 갈 때 그때 이렇게 적당히 접근을 하는 거고요. 가격 메리트가 없는 상태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역시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면세점주들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나왔고요. 또 중국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그동안 계속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게 계속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완전히 그 국가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의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 조정을 받았을 때 시장의 흐름과 또 수급적인 흐름 그리고 어떤 호텔신라라든지 면세점주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게 나올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자. 뭐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호텔신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일단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그 이후에 상황을 봐서 접근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호텔신라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